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72회차에 들어온 챔피언스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1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7억 1천만 원이 오랜만에 2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기다려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주중 챔피언스리그 회차는 제가 최근에 화요일에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화요일에 올려드리면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시간 관계상 시청을 하지 못하신다는 피드백을 주셔서 이번 72회차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풋볼살롱이 최종픽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풋볼살롱의 최종픽 방향성만 알려드리고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내일 화요일에 따로 영상을 촬영을 하거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최종픽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에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나만의 픽을 만드심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동기부여적인 측면과 각종 분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현미경 분석을 들어보시고 나만의 조합을 만드신 다음에 제가 화요일에 올려드리는 최종픽과 비교 분석을 하셔서 최종 나만의 조합픽을 만들어 보신다면 1등 적중에 가까워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풋볼살롱은 지난 승무패 71회차에서 아쉽게 등수에는 들지 못했지만 셰필드 승리, 레알 마드리드 무승부, 아스날 패배, 에버튼 승리같이 난해한 결과, 이변 결과들을 적중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 72회차 역시 풋볼살롱 가족 여러분들의 1등 적중에 보탬이 될 만한 분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2무 10.8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주중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 회차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을 하는 프로토 투폴 무자비 그리고 정배 주력 조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폴도 주력 조합뿐만 아니라 이렇게 3무 고배당 조합도 주중에 공유를 드려서 28.8배가 적중이 됐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투폴 무자비 그리고 3무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프로토 조합픽뿐만 아니라 현미경 분석 승무패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추가 독식픽도 승무패에서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승무패와 프로토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이렇게 제야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다양한 프로토와 승무패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달에도 이렇게 93.6배 고배당 조합픽을 공유를 해주셔서 적중이 되면서 여러 카페 회원분들이 탑승해서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이렇게 4무 조합 84배 조합픽도 공유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탑승을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조합픽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조합픽과 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야구와 농구 종목에서 승5패와 승1패 그리고 프로토 구매픽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을 참고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농구 시즌인 NBA, KBL 시즌에는
이 프로토 조합픽뿐만 아니라 승호패 분석 동영상까지 토토부장 채널에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친형이 운영을 하는 토토부장 채널을 구독을 하시면 양질의 승호패 분석 동영상을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채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 승호패와 승일패 그리고 야구와 농구, 프로토 양질의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승무패 72회차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디테일한 경기 분석보다는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미 16강 진출이 확정이 된 팀들도 있고 1위가 확정이 된 팀들도 있고 아직까지 동기부여가 남아있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이번 72회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정확한 동기부여를 파악을 함에 있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드리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는 승리수당이란 것이 있는데 이 승리수당 같은 경우에는 28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억 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 아무리 순위가 확정이 된 팀들이라고 하더라도 B클럽이 아닌 이상 승리수당 40억에 대한 동기부여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무승부 수당도 있는데 93만 유로, 무승부만 거둬도 13억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을 경우에는 96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37억 원가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16강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별리그 승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순위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점 동률인 팀들 간의 승자승 맞대결 전적, 승점을 가장 먼저 따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팀이 맞대결을 두 번을 펼쳐서 어떤 팀이 더 많은 승점을 가져갔느냐가 승점이 동점일 경우에 가장 먼저 따지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지는 것이 승점이 동률일 경우에는 팀들 간의 골득실을 따지게 되고 그 골득실까지 같을 경우에는 두 팀들 간의 다득점을 따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따져서 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요소로도 순위가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조별리그 경기 기준으로 골득실이 좋은 팀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결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조별리그 경기 기준으로 다득점 그래도 적용을 해서 순위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조별리그 경기 기준으로 원정 다득점까지 따져서 순위를 결정을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점이 동률일 경우에는 팀들 간의 맞대결 전적을 따진다는 것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6강 대진 추천 방식을 조금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각 조 1위로 올라가는 것이 2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 16강 대진은 각 조 1위 대 각 조 2위가 맞붙도록 조 추첨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 2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각 조에서 1위로 16강을 올라간 강팀들과 16강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2위보다는 1위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리그 소속팀들끼리는 맞대결을 하지 않도록 추첨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EPL 두 팀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같은 리그끼리는 맞붙지 않도록 조 추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별리그에서 같은 조였던 팀들끼리도 16강에서 맞대결을 펼치지 않도록 추첨을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조 1위 대 각 조 2위가 맞붙도록 16강이 조 추첨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 2위보다는 조 1위로 올라가는 것이 강팀을 만날 확률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제 아무리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은 팀들이라고 하더라도 1위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랑스 대 세비야의 경기인데 저는 초안픽으로는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챔피언스리그 16강이 좌절이 된 상황인데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3위를 놓고 싸운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랑스 같은 경우에는 세비야 상대로 무승부만 거둬도 3위를 확정을 짓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랑스가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비야에게 패할 경우에는 세비야에게 3위 자리를 내주기 때문에 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무승부를 거둬야 되는 미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자국 리그왕에서는 홈 경기 10경기에서 6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홈발을 받을 수 있는 랑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마요르카 원정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했을 정도로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랑스와의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3위가 탈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비야 입장에서는 무승부가 상당히 의미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세비야의 승리까지 지우고 가는 이유는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최다 우승팀으로서 유로파리그 귀소 본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신같이 챔피언스리그 16강은 좌절이 돼도 어떻게든 유로파리그 티켓을 따내서 유로파리그로 가서 유로파리그 우승까지 차지하는 DNA가 세비야가 가장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이 랑스라는 팀은 유럽 대항전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세비야가 귀신같이 3위를 탈환을 하면서 유로파리그 왕자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세비야의 유로파리그 DNA를 고려하면은 승무패로 안정적으로 지우고 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의 1차전 맞대결이 1대1로 끝났는데 당시에 랑스가 세비야 원정에서 오히려 기대 득점은 1.4대 0.83으로 오히려 경기 내용 자체가 밀리지 않았던 랑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홈팀인 랑스가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만 세비야 특유의 유로파리그 DNA까지 고려한다면 세비야 사이드도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PSV 대 아스날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초안픽으로 단통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이 PSV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챔피언스리그 16강을 확정을 지었는데 아스날전을 승리를 거둬도 1위 아스날을 추월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PSV는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조별리그 2등을 확정을 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동기부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PSV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과의 경기 이후에 치러지는 주말 리그 경기가 에레디비지의 강팀이라고 볼 수 있는 알크마르와의 원정 경기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조별리그 2등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무리해서 아스날전에 주전 자원들을 가동할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챔피언스리그 16강은 물론 조별리그 1등까지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PSV 원정에서 주전 자원들을 가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PSV전 이후에 주말 리그 경기가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 일정이기 때문에 PSV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까다로운 팀을 주말에 상대를 한다는 점에서 아스날 역시 PSV 원정에서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두 팀이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무승부 수당을 서로 사이좋게 나눠 갖는 시나리오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를 베이스로 조율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스날이 1등, PSV가 2등으로 순위가 고정이 됐기 때문에 양 팀 모두 동기부여가 굉장히 떨어지고 오히려 다가오는 주말 리그 경기 상대가 까다로운 알크마르 그리고 브라이튼이라는 점에서 이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두 팀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차전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이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줬고 스코어도 아스날이 4대 0으로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아스날이 좀 더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최근에 아스날이 원정에서 보여주는 기복과 로테이션의 정도에 따라서 PSV에게 충분히 덜미가 잡힐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동기부여가 양팀 모두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맨유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인데 이 경기는 최소 맨유 사이드를 가져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먼저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챔피언스리그 16강을 확정을 지었고 조 1위까지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 무리해서 맨유 원정에서 주전 자원들을 가동할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승리 수당이 4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이에른 뮌헨 같이 빅클럽 같은 경우에는 40억보다는 주전 자원들의 부상 여부나 그리고 체력 여부가 더 중요한 팀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승리 수당을 먹고자 맨유 원정에서 주전 자원들을 가동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맨유 같은 경우에는 16강 진출 경우의 수가 딱 하나가 남아 있는데 먼저 바이에른 뮌헨에게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되는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승리를 거둬놓고 갈라타사라이와 코펜하겐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야 맨유가 16강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먼저 바이에른 뮌헨을 무조건 이겨놔야 되는 맨유라는 점에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자원들을 풀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맨유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 뮌헨전 다음에 주말 리그 경기가 라이벌 리버풀과의 더비 경기이기 때문에 향후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다는 점에서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경우의 수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가동 가능성이 높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맨유가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맨유 승리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맨유가 무승부를 거둘 경우에는 승점 5점이 되고 갈라타사라이가 코펜하겐을 이겨줄 경우에는 맨유는 유로파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3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 비기기라도 해야 되는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맨유가 비겨서 승점 5점이 되고 코펜하겐이 갈라타사라이를 이기면 맨유는 4위로 탈락이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맨유 같은 경우에는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무조건 승리를 거둬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의 1차전 경기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타전 속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4대 3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한 가지 맨유로서는 아쉬운 것이 당시에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1차전에서 2골을 넣었던 베테랑 미드필더 카세미르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는 맨유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최근에 미드필더 맥토미니 선수가 득점력이 올라와 있는 맨유이기 때문에 카세미르 선수의 역할을 맥토미니 선수가 잘 보여준다면 맨유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위를 확정을 지었고 뮌헨 같은 경우에는 주말 리그 경기 상대가 바로 슈투트가르트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슈투트가르트가 최근에 분데스리가에서 레버쿠젠과 함께 가장 잘 나가는 돌풍의 팀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맨유 원정에서 힘을 뺄 이유가 전혀 없는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코펜하겐 대 갈라타사라이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양팀 양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무승부를 거둘 경우에는 맨유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두 팀이 16강이 떨어지고 맨유가 16강에 가는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무승부는 피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팀 중에서 승리를 거두는 팀이 조 2위로 16강에 가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차전 맞대결은 갈라타사라이 홈에서 2대2 무승부가 나왔던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나폴리 대 브라가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굉장히 경우의 수가 골 때리는 것이 먼저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승점 7점으로 C조 2등을 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16강 진출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브라가 상대로 무승부만 거둬도 16강이 확정이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브라가 상대로 패배를 당했을 때 나폴리가 한 골차로 패배를 당해도 그래도 나폴리가 조 2위로 16강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폴리가 브라가 상대로 두 골차 이상으로 패배를 당하면 브라가에게 조 2위 자리를 내주면서 나폴리는 조 3위로 떨어지는 최악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폴리도 이 브라가전에서 최소 패배를 피해야 되는 미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골차 이상으로 브라가에게 패할 경우에는 나폴리가 탈락이 된다는 점에서 나폴리도 최소 무승부는 거둬야 되는 이번 브라가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두 골차 이상으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나폴리를 따돌리고 16강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브라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경우의 수를 더 고려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브라가가 나폴리에게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지금 4등을 달리고 있는 우니온 베를린이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우니온 베를린에게 3위 자리를 내주기 때문에 브라가는 최소 무승부를 거둬서 3위를 확정을 지어야 유로파리그 티켓을 확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브라가 입장에서도 패배가 가장 최악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팀의 1차전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가 브라가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의 경기 내용 자체가 굉장히 5대5로 팽팽했던 매치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경기 내용 자체가 굉장히 팽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최소 무승부 정도를 바치면서 브라가 사이드도 충분히 노려봄직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브라가도 아직까지 16강 진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충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조금은 골 때리는 것이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16강은 좌절이 된 상황이지만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브라가가 나폴리에게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우니온 베를린이 조 3위가 되면서 유로파리그 티켓을 따낼 수 있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도 이번 경기 동기부여가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C조 1등 16강 티켓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무리해서 우니온 베를린 독일 원정에서 주전 자원들을 가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감독이 교체가 됐는데 기존의 우루스 피셔 감독이 사임을 하고 비엘리샤 감독이 부임을 해서 최근에 공식 경기 1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우루스 피셔 감독 체제에서 3백을 사용을 했었던 우니온 베를린이지만 비엘리샤 감독 부임 이후에 4백으로 전환을 해서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우니온 베를린이기 때문에 이미 조 1등을 확정한 레알 마드리드가 로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된다면 유로파리그 티켓에 대한 희망이 있는 우니온 베를린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전 경기 맞대결 내용을 보시면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줬지만 스코어는 레알 마드리드의 1대0 신승이었고 당시에도 레알 마드리드가 우니온 베를린의 골문을 열지 못하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벨링엄 선수의 극장골로 1대0 꾸역승을 거뒀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로테이션을 많이 가져갈 경우에는 최근에 감독 교체 버프를 받고 있는 우니온 베를린이 유로파리그 티켓에 대한 동기부여까지 생각을 한다면 우니온 베를린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는 인테르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양 팀 모두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지만 조 1위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소시에다드를 제치고 조 1위 탈환이 가능하고 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조 1위를 확정을 짓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 팀 모두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지만 조 1등에 대한 동기부여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인테르의 승리를 가져가되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소시에다드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일정 면에서는 양팀 모두 껄끄러운 것이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라치오와의 원정 경기 일정을 앞두고 있고 이 소시에다드는 베티스와의 홈 경기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은 두 팀의 맞대결이지만 조 1위에 대한 동기부여는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도 충분히 소시에다드 사이드 이변 결과도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팀의 1차전 맞대결을 살펴드리면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더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지만 양 팀이 1대1 무승부를 거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짤츠부르크 대 벤피카의 경기인데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은 좌절이 됐지만 유로파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3위를 두고 맞대결을 펼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유로파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3위를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벤피카에게 패배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두 골차 이상으로만 패하지 않으면 벤피카에게 3위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짤츠부르크를 상대로 3위를 탈환을 하려면 짤츠부르크 상대로 3골차 이상의 대승을 거둬야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벤피카도 최소한의 동기부여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짤츠부르크는 무승부만 거둬도 3위를 확정을 지을 수 있고 벤피카는 짤츠부르크 상대로 3골차 이상의 대승을 거둬야지만 유로파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3위를 탈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경기는 벤피카가 대승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갈라보고 싶은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양팀 모두 향후 리그 경기 일정을 보시면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자국리그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2위 팀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고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4위 팀 브라가 원정을 떠나야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주말 리그 경기 일정은 굉장히 빡세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팀의 1차전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짤츠부르크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벤피카가 전반 초반에 퇴장자가 나오면서 경기를 그르쳤기 때문에 벤피카가 퇴장자만 나오지 않는다면 짤츠부르크 상대로 체급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벤피카도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9번 경기는 츠르베나와 맨시티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츠르베나 쪽이 오히려 동기부여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별리그 꼴찌를 확정을 지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다소 떨어지지만 승리수당 40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츠르베나 즈베즈다 같은 경우에는 세르비아 리그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팀은 아니라는 점에서 츠르베나 특유의 홈발과 챔피언스리그 첫 승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승리 수당에 대한 동기부여까지 고려한다면 맨시티보다는 확실히 츠르베나 쪽이 동기부여가 클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별리그 1위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츠르베나 원정에서 주전 자원들을 가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맨시티가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는 점 주말에 루턴타운 원정에서도 가까스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최근에 부상 여파가 있는 공격수 엘링 홀란이 또다시 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은근히 츠르베나 쪽의 동기부여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럴 경우에는 맨시티가 츠르베나 원정에서 덜미가 잡히는 그림도 조금은 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말 리그 일정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 경기 일정이기 때문에 다소 수월한 면이 있지만, 이 크리스탈 팰리스도 홈발을 받는 팀이고 최근에 맨시티의 원정 기복을 고려한다면 만약에 츠르베나 원정에서 무리해서 주전자들을 가동을 할 경우에는 다가오는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맨시티가 츠르베나 원정에서 로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츠르베나가 승리 수당 40억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맨시티를 상대로 챔피언스리그 첫 승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츠르베나 특유의 홈발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전 경기 내용을 보시면 맨시티가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통해서 승리를 거뒀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맨시티가 유리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맨시티가 로테이션 폭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라치오의 경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양팀 모두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지만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팀이 조 1등으로 16강에 가기 때문에 이 두 팀의 맞대결 역시 동기부여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무승부만 거둬도 조 1등을 확정을 짓는다는 점에서 아틀레티코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최근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원정 4경기에서 1무 3패 원정 기복이 있는 데다가 주전 중앙수비수 로마뇰리와 파트리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라치오이기 때문에 라치오의 수비 공백과 최근 모든 대회 홈 10경기 10연승을 달리고 있는 아틀레티코 특유의 홈발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패하지 않으면서 조 1등으로 16강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는 승무 투폴이면 패스를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쨌든 라치오 역시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면 조 1등으로 16강에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무승부 정도의 라치오 사이드도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차전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라치오가 극장골을 통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당시 경기 내용이 라치오가 좀 더 우세했던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셀틱 대 페에노르트 경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양팀 모두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이 좌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셀틱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꼴등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양팀 모두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셀틱 같은 경우에는 승리 수당 40억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을 수 있고, 챔피언스리그 첫 승에 대한 유종임이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페에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로파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3위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무리해서 셀틱 원정에서 주전자원들을 가동할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페에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말 자국리그 일정이 헤라클레스 원정이기 때문에 페에노르트 역시 승리수당 40억에 대한 동기부여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경기력이 좋은 페에노르트가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두 팀의 맞대결 1차전 같은 경우에는 페에노르트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페에노르트의 주포 공격수 히메네즈가 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에노르트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만약에 페에노르트가 주전 공격수 히메네즈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된다면 셀틱 원정에서 그래도 페에노르트가 경기력적으로는 우세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떨어지고 셀틱은 조별리그 꼴찌가 확정이 된 상황, 페에노르트는 3위가 확정이 된 상황이라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도르트문트 대 PSG의 경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16강행을 확정을 지었지만 이 PSG를 상대로 비기거나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조 1등으로 16강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별리그 1등에 대한 동기부여가 남아있는 도르트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르트문트가 만약에 PSG에게 패할 경우에는 PSG에게 조별리그 1등 자리를 내주고 조 2등으로 16강에 올라가는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이 도르트문트도 최소 무승부는 거둬야 되는 동기부여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PSG 같은 경우에는 16강을 위해서는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조 1등으로 16강이 가능해지고 만약에 이번 경기 무승부를 거뒀을 경우에는 뉴캐슬이 AC 밀란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PSG가 조 2등으로 16강에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PSG가 이번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고 뉴캐슬이 AC밀란을 이길 경우에는 뉴캐슬에게 조 2등을 내주고 PSG가 조 3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PSG 입장으로서도 무승부를 거둘 경우에는 상당히 경우의 수가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도르트문트 상대로 무승부보다는 승리를 노려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PSG가 도르트문트에게 패배를 당하고 뉴캐슬 대 AC밀란 경기가 무승부가 나오면 그래도 PSG가 16강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PSG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결과는 승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무승부를 거뒀을 경우에는 뉴캐슬이 AC밀란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PSG가 16강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팀의 1차전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PSG가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통해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PSG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덴벨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PSG가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에서 기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보다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덴벨레 선수의 결장이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활약을 함에 있어서는 더 좋은 환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뉴캐슬 대 AC밀란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양팀 모두 16강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챔피언스리그 16강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이 이번 경기 AC밀란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PSG가 도르트문트 상대로 비기거나 패배를 하면 뉴캐슬이 조 2위로 16강에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뉴캐슬이 이번 경기 비기면 조 3등으로 유로파리그 티켓을 확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C밀란도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16강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리를 노려야 되는 AC밀란이고 이번 경기 뉴캐슬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PSG가 도르트문트에게 패배를 해야 AC밀란이 16강에 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AC밀란 역시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뉴캐슬을 AC밀란이 이겼는데 PSG가 도르트문트와 비기면 AC밀란은 조 3위로 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16강 진출을 위해선 무조건 승리를 거둬놔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양팀 모두 승리 가능성이 열려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최근에 뉴캐슬이 오른쪽 측면 수비수 트리피어 선수가 체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모습이 있고 직전 토트넘전에서도 트리피어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탈탈 털리면서 패배의 원흉이 됐다는 점 그리고 에버튼 원정에서도 트리피어 선수가 2개의 실책을 범하면서 0대3 완패에
원인이 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AC 밀란 입장으로서는 뉴캐슬의 오른쪽 측면을 공략하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AC 밀란의 왼쪽 측면 공격수인 하파엘 레앙 선수가 근육 부상 여파로 한 달간 결장이 됐었는데, 제가 현지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AC 밀란의 하파엘 레앙 선수가 이번 뉴캐슬전을 앞두고 연습 경기를 소화를 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파엘 레앙 선수가 깜짝 복귀가 된다면 최근에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캐슬의 오른쪽 측면, 특히나 트리피어 선수를 공략을 하면서 AC 밀란도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승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승패로 한번 갈라보고 싶은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경기는 포르투 대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충만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승점 9점으로 동률이기 때문에 16강 진출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조 2등으로 16강을 확정을 짓기 때문에 포르투가 보다 유리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만약에 포르투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포르투를 따돌리고 샤흐타르가 16강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샤흐타르도 동기부여가 충만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 역시 샤흐타르의 동기부여를 고려를 하면 샤흐타르 쪽 이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양팀의 1차전 맞대결 내용을 보시면 포르투가 샤흐타르 원정에서도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좋았고 3대1 완승을 거뒀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포르투가 좀 더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어쨌든 샤흐타르 역시 만약에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16강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기부여가 충만하다는 점에서 이 경기도 샤흐타르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 면에서도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스포르팅을 만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포르투가 다음 경기 일정까지 고려를 한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무승부만 거두면서 16강에 올라가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동기부여를 고려하면 이 경기도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7억 1천만 원이 일월된 축구토토 승부패 72회차 14경기 전 경기 동기부여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풋볼살롱의 최종픽은 화요일에 제가 동영상 혹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간단하게 최종픽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린 동기부여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먼저 나만의 조합픽을 만들어 보시고 화요일에 올려드리는 최종픽 풋볼살롱의 최종픽과 비교를 하셔서 최종 갈무리를 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